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인공지능, 이 거대한 골드러시의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가 AI 소프트웨어다, 엔비디아 칩이다 열광할 때 저희는 좀 다른 걸 보려고요. 바로 그 금을 캐는데 꼭 필요한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 AI의 심장에 뛰는 물리적인 공간, AI 팩토리를 짓는 회사, Applied Digital, 티커 APLD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는 이 APLD의 최신 실적 발표 자료, 그리고 레딧의 개인 투자자 토론,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리포트인데요. 이걸 통해서 APLD가 가진 약 16억 달러라는 엄청난 계약의 이면, 그리고 동시에 회사를 짓누르는 막대한 부채라는 그림자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APLD가 과연 AI 시대에 숨겨진 보석일지 아니면 그냥 위험한 거품일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게 저희가 모든 정보를 입체적으로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펼쳐볼까요? 네, 시작하죠.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이 APLD 관련 자료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계약 규모인데 이게 현실적인 숫자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렇죠. 이 계약들이 그냥 우리랑 일해볼까 하는 수준의 의향서가 아니고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기 계약이라는 점에서 APLD의 가장 강력한 투자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핵심 계약이 그 AI 하이퍼스케일러인 코어위브와의 계약이죠. 무려 15년간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 규모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15년이면 기술 세상에서는 거의 영원 같은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긴 계약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중간에 기술이 바뀌거나 코어웨브 사업이 흔들리면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이 계약의 핵심을 이해하는 첫 걸음이거든요. 이 계약은 단순한 매출 약속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 중 하나인 코어위브가 APLD의 기술력, 건설 속도, 그리고 운영 능력을 15년 동안 신뢰하겠다고 공인해준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보증수표요? 네. 어떤 홍보자료보다 강력한 신뢰의 증표죠. 물론 계약에는 여러 조건이나 비상탈출 조항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코어위브의 미래 성장 계획에 APLD의 인프라가 아주 깊숙이 통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와, 보증수표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근데 계약이 이게 다가 아니죠? 맞습니다. 노스다코타에 있는 폴라리스 포지 2 캠퍼스에는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미국의 다른 투자 등급 하이퍼스케일러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조 원 규모의 계약을 추가로 맺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두 계약을 합치면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매출이 향후 15년에 걸쳐서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 160억 달러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현재 APLD의 전체 시가총액보다 몇 배나 큰 규모입니다. 와, 미래의 벌돈이 현재 회사 가치를 그냥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말은 즉 이 계약들만 제대로 이행되면 지금 주가는 아주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당연히 돈이 천문학적으로 필요할 텐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회사의 두 번째 강점, 그러니까 영리한 자금 조달 방식이 드러납니다. 세계적인 자선운용사가 맥쿼리로부터 50억 달러 규모의 우선주 투자 약정을 확보했습니다. 50억 달러요? 보통 이런 경우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로 주주들 돈 끌어오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우선주 투자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APLD라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짓는 데이터 센터라는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아, 자산에 직접요. 네. 덕분에 회사는 당장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우선주도 나중에는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이 붙지만 당장의 대규모 주식 희석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는 아주 영리한 수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약도 있고 돈도 마련했다. 그럼 이제 약속대로 건물만 잘 지으면 되는 거네요? 여기서 APLD만의 기술적인 우위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하필 왜 노스다코타? 어떻게 보면 좀 외딴 곳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가요? 바로 그 외딴 곳이라는 점이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아, 그래요? 첫째, 노스다코타는 미국에서 전력 비용이 가장 저렴한 조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는 하마니까요. 전기료가 곧 수익성이죠. 둘째, 날씨가 춥잖아요. 덕분에
자연 냉각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열을 식히는 데 드는 냉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전기료 싸고 날씨 춥고 와, 진짜 데이터 센터를 위한 땅이네요. 거기에 활용점정으로 자체 개발한 액체 냉각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전력 사용 효율, PUE라고 하죠. 심지어 물 소비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건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시대에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가치를 가집니다. 기술력도 놀라운데 저는 그 건설 속도도 진짜 인상 깊었어요. 보통 2년 걸리는 데이터 센터 건설을 12개월에서 14개월 만에 끝낸다고요. 바로 그 점이 APLD의 비밀병기입니다. 지금 AI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거든요.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GPU를 확보하고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쪽이 이기는 구조죠. 이런 상황에서 APLD는 고객사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경쟁사보다 1년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시간을 팔고 있는 겁니다. 와, 시간을 판다. AI 군비 경쟁에서 시간보다 비싼 상품은 없죠. 와, 이건 정말 거대한 장기 계약, 똑똑한 자금 조달, 압도적인 기술력과 속도까지 마치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진 그림 같은데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완벽한 스토리를 들으면 오히려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하. 이렇게 좋은데 리스크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이 화려한 빛의 이면에는 분명 짙은 그림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바로 부채입니다. 이 모든 장밋빛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현재 회사는 막대한 빚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실적 기준으로 총 부채가 약 6억 8,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9천억 원이요. 하지만 미래에 벌 돈이 20조 원이 넘는데 그 정도 빚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이 투자의 딜레마입니다. 미래의 수익은 약소거음이고 부채는 당장 갚아야 할 현금이거든요. 심지어 회사는 2025년 11월에 9.25%라는 상당히 높은 이자율로 2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선순위 담보 채권을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이자율이 9.25%요? 네. 계속해서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하고 또 그 빚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아슬아슬한 외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2026년 1분기에만 2,780만 달러, 약 36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아,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천문학적이라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은 전형적인 현금 소진, 즉 캐시번 상태입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을 짓기 위해 매일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아직 손님을 못 받아서 수입은 없는 것과 같군요. 네, 그런 셈이죠. 아, 그래서 레딧 같은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주주가치 희석 딜루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거군요. 제가 볼 레딧 게시물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APLD의 강세로는 우리가 미래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고 약세로는 그 미래가 오기 전에 우리가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희석 리스크,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인가요? 매우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회사가 현금이 부족해지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신주를 발행해서 파는 거거든요. 레딧에서 논의된 것처럼 만약 2억 주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기존 주식의 가치는 이론적으로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레딧 유저는 30% 이상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회사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이 역설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팽배해 있습니다. 부채와 현금 소진, 그리고 주식 희석 가능성, 정말 만만치 않은 리스크네요. 또 다른 위험은 없나요? 고객 집중도 리스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 고객 집중도요? 네, 확보된 계약의 약 70%가 아까 말씀드린 코어 위브 한 곳에 쏠려 있습니다. 물론 코어 위브는 엔비디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유망한 AI 기업이지만 만에 하나 코어 위브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 방향을 바꾸게 되면 APLD는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15년짜리 계약이라도 고객사가 망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도 아주 짙군요. 16억 달러라는 미래의 약속을 믿고 현재의 막대한 부채와 현금 소진, 그리고 고객 집중 리스크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최근 전략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리스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려 하는지가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맞아요. APLD가 원래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였다는 점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변동성 높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은 AI 인프라라는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사업 방향을 튼 거잖아요. 이 결정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경영진의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피벗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결정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사업이면 AI 시대의 핵심적인 사업 아닌가요? 왜 그걸 굳이 팔려는 거죠? 자신들의 핵심 고객이 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우리는 당신들의 경쟁자가 아니라 당신들이 AI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고의 무기, 즉 데이터 센터를 공급하는 파트너입니다.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거죠. 고객과 경쟁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군요. 쉽게 말해서 백화점에 입점하려는 명품 브랜드한테 우리 백화점도 당신이랑 똑같은 가방 만들어서 팔 거예요.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들어오겠죠. 그랬죠. 대신 우리는 최고의 목 좋은 자리를 제공할 테니 마음껏 장사해서 돈 버세요라고 해야 브랜드들이 몰려드는 것과 같은 이치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채굴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변동성 큰 사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센터 전문 리츠로 전환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리츠로요? 네, 그렇게 되면 더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회사의 가치 평가 방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을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월스트리트의 기관 투자자들이랑 레딧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온도차가 상당한 것 같아요. 네,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시킨알파 같은 전문 투자 분석 기관의 애널리스트들은 APLD를 강력 매수로 평가합니다. 심지어 동종업계 21개 기업 중에 1위로 꼽기도 했어요. 그들은 15년짜리 장기 계약이 주는 가치와 안정성에 주목하는 겁니다. 미래 가치를 더 높게 보는 거군요. 네, 당장의 현금 흐름보다는 미래에 보장된 수익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거죠. 반면에 레딧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분위기던데요. 그야말로 열광과 불안의 공존입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바로 제2의 엔비디아다. AI 골드러시 시대의 진정한 곡괭이와 삽이다. 라며 열광하고 있죠. 특히 아주 흥미로운 루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루머요. 네, 오라클과 오픈AI가 추진하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 중 하나가 바로 APLD의 폴라리스 포지2가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와, 스타게이트요. 그게 진짜면. 물론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런 기대감이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죠.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하지만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그만큼 크다고 하셨죠. 네, 다른 한편에서는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막대한 부채와 끊임없는 주식 희석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리 미래가 강미빛이라도 당장 내일 회사가 버틸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숲을 보는 월가와 나무를 보는 개인 투자자, 뭐 그런 차이일까요? 네, 여기서도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정리하자면 APLD는 정말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쪽 날은 15년간 보장된 160억 달러의 매출이라는 누구도 무시 못할 안정성을, 다른 쪽 날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짊어져야 하는 막대한 부채와 실행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단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공한다면 AI 인프라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거고 실패한다면 막대한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사례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APLD는 AI 혁명의 물리적 토대, 즉 디지털 세상에서 손에 잡히는 자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로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산업에서 거대하고 움직일 수 없는 물리적 인프라를 짓는다는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 5년이나 10년 뒤에는 역설적으로 가장 큰 장기적 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